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스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주중에 방송을 올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방송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일주일 동안 미스리는 뭐하고 살았을까요? 저런 것이나 저거 그냥 맥주 좋아한다고 하더니 그냥 날 좋으니까 그냥 대낮부터 막 맥주 퍼마신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시장이 주는 숙제 때문에 이 숙제가 좀 풀리지 않아서요.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주식시장을 잠깐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쓰리가 여러분 3월 마지막 주이자 4월 첫 번째 주는요. 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월의 두 번째 주, 그러니까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는 그 전주에 좋았으니까 좀 쉬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증시에는 아름다운 조정이라는 말도 있지만 확실하게 쉬어가기 위해서 뭔가 재료가 필요한 것 같고 그 재료는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꿀 만큼 리스크가 크면 안 되지만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좀 쉬어가야겠구나 라는 정도의 그런 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뉴욕 주식시장은요. 제가 지난주 뉴욕 주식시장을 보면서 정말 미국은 쓸 카드가 많구나 라고 실감을 했고요. 반면에 대한민국 증시는 정말 안습했습니다. 미국 주식 먼저 보면요. 4월 2일 성금요일로 휴장이었는데 노동부에서 3월달 경제지표, 고용지표를 굉장히 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요, 그 고용 지표가 이렇게 훼손될까봐, 소비될까봐 밀폐 용기에 담아서 진공 포장까지 해서 냉장고에 숙성을 시킨 다음에 주말을 보내고 4월 5일 월요일 날 개봉박두 빵 터뜨립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뉴욕 주식시장 크게 상승했죠. 자, 월요일 날 크게 상승했으니까 그 피로감으로 화요일 날은 하락합니다. 소폭 하락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부터는 이제 다시 재정비해서 상승하려고 혼조세로 마감하다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다시 체력을 소비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참 예쁜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요, 반면에 3월 마지막 주이자 4월의 첫 번째 주는요, 한 주 동안 100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3,000포인트 초반에서 빌빌거렸던 코스피가 금요일날 3,100포인트 안착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바람에 많은 전문가들이 3,200포인트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시했죠. 그래서 저는 3,200포인트를 바로 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조정은 받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는요. 50포인트 내외에 갇혀가지고요. 한 고구마 한 52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서 도대체 3,100포인트 이 귀신은 뭔 한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대한민국 코스피 3,200포인트 가지 못하게 저렇게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지나 하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굉장히 답답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달러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작년 11월 달에 방송 복귀하면서 여러분 2021년 화두는요 인플레입니다. 그리고 인플레는 진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전문가와 언론들이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면 인플레이션 되지 않겠냐?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할 것 같지 않니? 이렇게 설레발을 치면서 인플레 때문에 증시가 좀 자극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달러 강세를 전망했고요.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2라운드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을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씩 채워드리겠죠.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유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당분간의 WTI 기준으로 적정 유가 가격은 50달러대 후반입니다. 물론 어느 날은 60달러도 가고
뭐 어느 날은 뭐 61달러까지도 가겠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57, 58, 59 그 가격대에서 진행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국제 유가 가격의 방향성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여러분 국제 유가가 달라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 유가 이야기를 제외하고요. 지난주 뉴욕 주식시장을 잠깐 점검해보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이슈들을 하나씩 꼼꼼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시 전에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흐름을 전달해 드렸잖아요. 시장에 어떤 호재들이 있었을까요? 뉴욕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고용 지표 잘 나왔죠. 그리고 3월달 경제 지표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은요, 3월달 뉴욕시 비즈니스 여건 지수 2월달 대비 잘 나왔고요. ISM, IHS 마켓에서 발표하는 3월달 서비스업 PMI 지표도 거의 뭐 60 이상 돌았습니다. 물론 전월 대비 잘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2월달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어요. 2월달 공장재 수주가 전월 대비 0.8% 감소해서 10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2월달은 한파 때문에 경제 지표가 안 좋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하나 시장에 큰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포함해서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0.5% 상향 조정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6.0%로 제시했고요. 각국도 상향 조정했는데 가장 많이 크게 성장할 거라고 봤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1.3% 상향, 유로존은 0.2% 상향,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0.3%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만 잘 나갈 수 있나요? 예, 중국 경제 지표도 잘 나왔습니다. 중국 3월달 서비스업 PMI 지표도 4개월 만에 반등세로 전환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가오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1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는데요.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하기 전에 전문가들이 지난주에 여러분 다음 주부터 1분기 어닝 시즌이거든요. 근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1분기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2% 거의 25% 가까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정말 호재가 무궁무진했어요. 무궁무진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지난주에 3월달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죠. 그리고 회의록뿐만 아니라 여러 연준 의원들이 강연과 연설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어필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모아서 한 줄로 정리하자면 미국 경기 크게 개선됐는데 통화 정책을 바꿀 만큼은 아니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 잘 나와, 뭐 부양책도 또 있어, IMF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 가장 크게 상향 조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좀 다소 누그러뜨려서 10년물 국채가 1.6%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시장의 악재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시장의 악재는요, 인플레를 좀 자극할 수 있었던 지표였습니다. 바로 뭐냐면 3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1.0%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는 4.2% 증가했다고 합니다. 9년 이래 최대 상승률이라고 하죠. 뭐 이 정도면은 사실 인플레를 자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채 금리는요, 지금 경제 지표보다는 미쓰리 생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한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점점점 궁금한 것들, 예, 그런 것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슈퍼컴퓨팅 7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런 악재도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 속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흑해 군함을 보낸다,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아니 당장 지금 우리 미국 내 경제 살려야 되고 코로나 잡아야 되고 이런데 뭐 내가 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 굳이 군함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함을 보낼 수는 있지만 보낸다고 갑자기 미국이 러시아와 맞짱 뜨겠습니까? 중국 기업 7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해도 지금 당장 미국이 중국과 맞짱 뜨겠습니까? 아직까지 패권 전쟁을 하기에는 미국은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빨리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종식될 것 같은 확신이 보이는 순간 미국은 중국과 패권 전쟁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여러분 지수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주중에 방송을 올리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시장이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중요한 지표들을 보면은요, 다음 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발표됐던 3월달 생산자 물가 지표가 9년 내 최대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떨까? 우리가 2월 달은요, 한파 때문에 뭐 소매 판매도 부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2월 달 지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속으로 묻히고 3월 달과 4월 달 경제 지표들이 계속 두더지처럼 잘 나올 거기 때문에 과연 다음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표와 소매 판매가 얼만큼 잘 나오냐 이것에 따라서 약간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날 것 같거든요. 3월 달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서명하면서 지금 미국 국민들은 주머니 현금이 있거든요. 뭐 지금 있겠습니까? 이미 다 써버렸겠죠? 그러면 그 소비한 것들이 소매 판매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될 거고요. 지금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미스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4월 두 번째 주 조정의 빌미의 재료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좀 자극받지 않을까 이런 이슈도 하나 체크해 두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좀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그럼 또 우리나라는 뭐 하냐 하면 얼른 두째 형한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미국이 소매 판매와 소비자 물가 지표를 발표하지만 중국은 1분기 GDP와 소매 판매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과 너무 동떨어지면 중국 경제 지표의 반응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요.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일 골드만삭스부터 시작해서 금융주의 실적이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주 초반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난주에 3,200포인트를 예상했는데 못 갔잖아요. 지난번에 못 갔던 3,200포인트를 이번 주에는 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 밴드는 3,100에서 3,220포인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미쓰리는 전문가들보단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10년물 국채 금리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했죠. 여러분 미쓰리와 연애하고 있는 주식이 그러는데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아웃 오브 안중이래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웃 오브 안중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완전히 그 재료의 소멸성이 끝난 건 아닙니다. 완전히 재료가 소멸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즉 주식시장이 10년물 국채금리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때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지표는 2월달 거와 3월달 겁니다. 한파 때문에 부진했던 2월달 지표와 한파 때문에 부진했는데 3월달엔 잘 나왔던 3월달 경제지표가 서로 맞물려서 발표가 되면서
그냥 10년물 국채 금리를 이렇게 크게 문제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월달 경제 지표는 뒤로 하고 3월달 경제 지표와 4월달 경제 지표, 잘 나오는 지표와 또 잘 나오는 지표가 막 맞물리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움직인다라는 것이 시장의 방향성을 트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아름다운 조정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빌미입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을 하나 제시하고요. 두 번째 뭐냐면 제가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왜 10년물 국채 금리가 저렇게 얌전할까입니다. 주식시장이 아웃 오브 안중이라고 해도 그래도 10년물 국채 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출렁 거래야 되는데 너무 얌전하다. 왜일까라고 고민해 보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는 코로나19의 재확산 그리고 집단 면역이 지연되는 거에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가 잘 나온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술렁거린다. 뉴욕 증시가 살짝 조정받는다.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시장의 방향성을 틀 정도로 큰 재료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렇게 움직일 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야 진짜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저렇게 안 움직이는 이유가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인가? 집단 면역이 예상보다 늦게 생겨서 그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백신이라는 약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전 인류가 임상 대상자로 지금 우리는 주사 맞고 있는 겁니다. 효과는 입증이 됐어요. 그런데 부작용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 됐습니다. 그거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촉박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지금 임상실험 중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효과는 있어. 그런데 접종 받으면서 발생되는 약간 적은 프로테이즈의 부작용은 우리가 안고 가야 돼. 이러한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독감 주사는 가을에 맞습니다. 왜? 효능이 5개월이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는요. 코로나19 백신은 그 효력 기간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것까지 우리는 지금 임상 대상자로 관리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작년 12월이죠. 영국에서 92살 먹은 할머니가 주사 맞았잖아요. 그분 주사 또 맞아야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접종률 2%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면 동시 패션으로 짠 맞아서 동기간 동안에 집단 면역을 빵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파도 타기도 아니고요. 여기 맞고 이제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하면 다시 또 여기 또 맞아야 되고 또 맞아야 되고 또 맞아야 되고 이러면 이 시간차가 생기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집단 면역이 예상보다 느리게 나왔을 때 그리고 예상보다 더디게 집단 면역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긴장감이 풀어지고 코로나19 재확산이 확대되고 여기 이제 조금 더 문제가 뭡니까? 다시 경제가 더뎌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혹시 국채금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소매 판매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잘 나와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술렁거렸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그러면 그건 아름다운 조정. 그런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움직이질 않더라. 그런데 뉴욕 증시가 이래저래 핑계로 지지부진하더라. 라고 했을 때 코로나19 재확산이 아마 좀 주식시장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가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뉴욕 증시 지난주 4월 9일 날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뉴욕 증시가 상승해도 못 가고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뉴욕 주식시장이 금요일 날 상승 마감했으니까 4월 12일 한번 플러스로 시작을 해보겠죠.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린 이유는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당분간 좀 지속될 거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되게 오늘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조금 이번 주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정말 다가오는 한 주는요. 이슈 생길 때마다 제가 방송을 꼬박꼬박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알람, 구독하기, 아름다운 댓글 올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